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장머신입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이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 건물주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대표님은 혹시 몇 살 때 건물주가 되셨어요? 저는 37살이 됐습니다. 임장머신님은요? 제가 올해 37살인데 올해 건물주가 됐거든요. 두 분 다 37살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37살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건물주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게요.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몇이에요? 저는 지금 혼자 보유하고 있는 게 일단 3개 있어요. 그래서 거주를 은평구에서 했기 때문에 은평구의 상가주택, 원룸 건물 그렇게 3개 갖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거 포함하면 또 3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동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방배동에 이제 꼬마 빌딩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에 빌라 건물, 최근에 이제 하나 착수한 게 용산에 이제 오피스텔 시행부지를 또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거 3개만 들어봐도 네. 거의 몇백억일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님 혹시 금수저이신 건가요? 저는 똥수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건물주가 된 건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한 지 한 7, 8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작게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자산의 크기가 불어나는 게 이제 J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10억짜리 뭐 이런 건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운이 좋게도 잘 투자를 해서 그렇게 좀 크게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건물주가 됐을 때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얼마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2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2019년에. 2억이요? 네. 아니 임장머신님은 몇 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4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4억 가지고 그게 가능하나요? 네. 아니 그럼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직장생활 10년 했었고요. 임정머신도 지금 직장생활 하다가 휴직한 상태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으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대표님이 10년 전에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다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지식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바로 되죠, 건물주. 20대 때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30대 안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건물 짓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현실적인 돈이죠. 그 2가지를 마련만 하면 사실은 다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주 되려면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공부인 것 같아요. 뭐 공부라는 게 막연하게 뭐 수능이나 뭐 이렇게 자격증 공부 그런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좀 약간 미친 듯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강의를 듣거나 좀 더 이렇게 내용을 깊게 다룰 수 있는 책이나, 이제 시간이 남으면 현장에 가서 임장을 통해서 직접 이제 피부로 좀 느끼거나,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부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 굉장히 약간 미쳐있고 몰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건물에 약간 미쳐 있어야 돼요. 관심은 없는데 그냥 건물주 되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럼 그 밀치기 위해서 아까 책을 읽으랬잖아요. 네. 책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쓴 책이 있죠, 이거. 솔직히 뭐 반은 농담이죠. 제 책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건물주가 되는 시점에 쓴 책이에요. 직장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뭐 관심을 갖거나 그런 동기부여하는 데 사실 큰 도움이 되고, 제 마인드를 제일 크게 바꿔준 책이 바로 이 부의 본능이에요. 뭐 사실 자기계발서 많이 있고 마인드 책 많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막 큰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으로 일단 바로 건물주는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건물주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전 단계가 대부분 경매를 많이 해요. 경매책 중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거 우리 행크 지혜로에서 출간한 요 경매책인데, 이게 이제 경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거든요. 근데 권리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놔서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돈이 좀 불어났다, 저나 이제 임장머신처럼 몇 억 됐다, 건물 지을 때 핵심은 또 땅이거든요. 토지도 또 파면 끝도 없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투자하기 딱 좋은 그 정도의 뎁스로 잘 풀어 쓴 게 아마 이 책이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행크에 있는 지혜로에서 출간한 책인데, 이제 이걸로 해서 땅에 대해서 기본을 좀 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는 거는 사실 저는 책보다는 경험과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바로 실전으로 옮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읽고 건물을 사거나 짓고 싶다, 그때는 이제 책보다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강의보다는 책을 처음에 많이 읽었는데요. 말씀해주신 책은 어쩌다 보니 저도 다 읽었던 책이고, 사실 대표님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녹아있기는 해요. 되게 이렇게 쉽게 돼 있고. 역시. 뭐 괜히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1단계로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몰입을 했다, 몰입이 좀 되면 굉장히 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최소한의 투자금을 좀 마련하는 게 2단계인데,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련했냐면,
저축도 했지만 사실은 대출로 돈을 그냥 땡겼어요. 신용대출로. 5천만 원 정도는 좀 모으라고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직장인이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좀 빡세요. 그죠? 100만 원 모은다고 칠게요. 그럼 1년에 얼마 모으지? 1000만 원 모은다 쳐. 근데 5천 모으려면 5년이 걸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땡겼어요. 그러면 비록 이자는 내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번 거잖아요. 리스크는 있지만 대출 받은 걸로 투자를 시작해서 자산을 불린 케이스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돈을 불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주식을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하다가 조금 버니까 리스크를 감당하고 대출을 써서 종잣돈을 조금 더 불린 케이스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뭐 한 3억짜리 집, 4억짜리 집을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자산이 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억 단위까지 올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단계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가 좀 됐잖아요. 2단계 내가 저축을 했든 대출을 했든 뭘 했든 땡겼잖아요, 돈을. 그럼 뭔가 이게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럼 3단계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디벨롭 하는 거예요. 디벨롭이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투자를 먼저 실행해 보는 거죠. 내가 5천만 원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1단계 때 공부했던 게 정말 실행으로 옮겨지면서 점점 더 내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돈도 5천만 원으로 투자하고 하면서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3단계는 내가 공부한 거를 정말 내 걸로 만들면서 점점 지식을 확장하고 모아놓은 돈을 점점 더 불려나가는 게, 그게 이제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건물주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게 아파트 소액 투자, 오피스텔, 빌라, 경매 투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생기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1단계랑 2단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바로 건물로 가면은 이 돈으로는 커버가 되는데 관심도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1, 2단계를 같이 이게 접목시키는 게 좋고, 또 어떤 분은 돈은 없는데 완전히 전문가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초 2단계를 다 다지고 나서 그래서 4단계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럼 1단계와 2단계를 하면 최소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한 4년은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건물주가 못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거를 걱정하는 시간에 1, 2단계를 빨리 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언젠간 할 수 있다. 예. 그럼 지금 이렇게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1, 2단계 지금부터 수행을 하면 건물주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고 부동산이 폭등해 있는 상태에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라 이제 물가가 폭등했다 이런 거는 파도라고 보시면 돼요. 파도. 이 바다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그 흐름이 또 있거든요. 해류라 그러죠. 해류. 이 해류는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뭐 해도 해류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단 큰 해류를 믿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직장인이었고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저축 조금 하다가 투자에 입문하게 돼서 종잣돈을 불리는데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 사이에 불린 자산으로 건물주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나 걸려 건물이 더 올라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움직여라. 일단 공부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투자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